4장 11월의 어느 우물한 밤, 나는 드디어 고된 노동이 낳은 성과를 보았습니다. 극도의 고통에 버금가는 불안에 휩싸인 채 주위 흐트러진 도구들을 모아 발치해 놓은 생명 없는 존재에 생명의 불꽃을 주입하려는 중이었지요. 시각은 벌써 새벽 1시였습니다. 빗방울이 울적하게 유리창을 때리고 촛불도 거의 다 탔을 때 반쯤 꺼져버린 촛불 속에서 내가 만든 생명체가 노란 눈을 흐릿하게 뜨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힘겹게 숨을 몰아쉬었고 발작 같은 움직임으로 사지가 흔들렸습니다. 이 거대한 재앙을 앞에 두고 느낀 감정을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무한한 노고와 정성을 들여 빚어낸 그 참담한 존재를 묘사할 방법이 있을까요? 사지는 비율을 맞추었고 생김새 역시 아름다운 것들로 골랐습니다. 아름답다니, 하느님 맙소사. 그의 누런 살갗은 아래에 있는 근육과 혈관조차 제대로 가리지 못했습니다. 윤기 흐르는 까만 머리칼은 흘러내렸고 이빨은 진주같이 휘었지만 화려해 보이는 외양은 허연 눈구멍과 색깔 차이도 그다지 없는 물기 가득한 허연 두 눈, 쭈글쭈글한 얼굴의 살갗, 그리고 일자로 뻗은 검은 입술과 짙은 대비를 이루어 더욱 끔찍해 보일 뿐이었습니다. 살면서 벌어지는 다양한 우연들보다 훨씬 더 변화무쌍한 것이 인간의 감정입니다. 생명 없는 존재의 생명을 불어넣겠다는 일념으로 목표를 향해 거의 2년을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느라 휴식도 취하지 못했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적절함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열정으로 창조라는 목적 하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을 끝내고 난 지금 아름다운 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숨막히는 두려움과 혐오감만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내가 만든 존재의 모습을 견딜 수 없어 실험하던 방을 뛰쳐나와 오랫동안 이리저리 침실을 서성였지만 도저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흥분과 동요가 사라지더니 극도의 무기력함이 찾아들더군요. 옷도 벗지 않은 채로 침대에 쓰러져 잠깐이나마 잊으려 애썼지만 다 소용없었어요. 잠이 들긴 했지만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기만 했습니다. 만개한 꽃처럼 팔팔한 엘리자베스가 잉골슈타드 거리를 걷는 모습을 본 것 같았습니다. 놀라고 반가운 마음에 와락 껴안았는데 첫 입맞춤을 하는 순간 그녀의 입술이 검푸른 죽음의 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변하는 것 같더니 어느새 내 품에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안겨있는 겁니다. 시신을 감싼 수위의 주름 사이로 무덤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꿈에서 깨어났어요. 식은땀이 이마에 맺히고 이가 딱딱 부딪고 팔다리에 경련이 났습니다. 옅은 노란색 달빛이 창 덧문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는 순간 괴물이 보였습니다. 내가 창조해낸 참혹한 괴물이었습니다. 그는 침대 커튼을 들어 올렸습니다. 두 눈은 그걸 눈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말입니다. 꼼짝없이 나를 빤히 보고 있었습니다. 입은 벌어져 있었고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중얼거렸는데 그러는 사이 이를 드러내고 웃는 통에 뺨에 주름이 지더군요. 무슨 말을 한 것 같았는데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한 손이 뻗어나왔습니다. 나를 잡으려 했던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거길 빠져나와 황급히 계단을 달려 내려갔습니다.
살던 집 안뜰에 몸을 숨긴 채 밤을 새웠어요. 엄청난 불안에 오르락내리락 하며 소리가 날 때마다 귀를 쫑긋 세웠어요. 참담하게도 내가 생명을 준 악마 같은 시체가 다가오는 소리는 아닌지 두려워하면서 말입니다. 아,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그 끔찍한 얼굴을 견디지 못할 겁니다. 미라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그 괴물처럼 무시무시하지는 않을 겁니다. 완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괴물을 물끄러미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흉측했어요. 하지만 근육과 관절이 움직이게 되자 그것은 단테조차 떠올리지 못했을 괴물로 변했습니다. 참담한 마음으로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이따금 맥박이 지나치게 빨리 뛰는 바람에 핏줄 하나하나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사지에서 힘이 빠져나가고 무기력해져 바닥에 쓰러질 뻔했지요. 공포와 실망이 뼈아프게 뒤섞였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양분과 즐거운 휴식이 되어주던 꿈들이 갑자기 지옥으로 변한 겁니다. 참으로 변화는 빨랐고 몰락은 철저했습니다. 우물하고 습한 아침은 여지없이 밝아왔습니다. 불면으로 쓰라린 두 눈에 잉골슈타드 교회의 하얀 청탑과 시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각은 6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내내 수용소 노릇을 했던 안뜰 문을 문지기가 열어주었습니다. 거리로 나선 다음에는 모퉁이를 돌 때마다 곧 나타날 것만 같은 괴물을 피하려는 듯 종종 걸음을 했습니다. 살던 집으로 돌아갈 용기는 도저히 나지 않았어요. 시커멓고 쓸쓸한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에 흠뻑 젖은 상태였지만 서둘러 어디론가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요. 얼마간 그렇게 계속 걸었습니다. 몸을 움직여서라도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을 덜어보려는 생각에서요. 지금 있는 곳이 어디인지, 뭘 하는지 명료한 의식도 없이 이 길 저 길 마구 건넜습니다. 심장은 병에 걸린 듯 두려움으로 쉴 새 없이 고동쳤습니다. 급기야는 주변을 돌아볼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발길 닿는 대로 마구 걸었습니다. 인적 없는 고독한 길,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걷는 자, 주변 한번 돌아보고 다시 걸음 재촉하며 고개조차 돌리지 못한다. 바로 뒤 끔찍한 악마가 뒤를 따라 걷고 있음을 알기에 늙은 수부의 노래 중에서 이렇게 걷다 마침내 가지각색의 승합마차와 사륜마차가 정차하는 여인숙 맞은편까지 갔습니다.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릅니다. 거리 저쪽에서 나를 향해 다가오는 마차에 시선을 고정하고 몇 분쯤 서 있었을까요? 자세히 보니 스위스 승합마차더군요. 내가 서 있던 자리에 정확히 멈춘 마차에서 문이 열리자마자 앙리 클레르발이 나왔습니다. 앙리는 나를 보자마자 바로 뛰어내렸어요. 이런 프랑켄슈타인! 그가 외쳤습니다. 널 만나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도착하자마자 만나다니 운이 좋은걸? 클레르발을 본 순간의 기쁨은 비할 데가 없었습니다. 친구를 보니 아버지 엘리자베스 그리고 소중했던 추억 속 온갖 고향 풍경이 떠올랐지요. 친구의 손을 잡고 공포와 불행을 잠시 잊었습니다.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고요하고 평온한 기쁨이 돌연 찾아들더군요. 더할 나위 없는 다정함으로 기쁘게 친구를 맞이했습니다. 내가 수학하던 잉골슈타드 대학 쪽으로 둘이 걸었어요. 클레르발은 같이 알고 지내는 친구들 이야기며 잉골슈타드에 오게 되어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등의 이야기를 신나게 늘어놓았습니다. 상인이 장부만 알아야 하는 건 아니라고 아버지를 납득시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너도 쉽게 상상해 갈 거야.
정말 아버지는 내 말을 끝까지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더라고. 아버지의 대답은 웨이크필드의 목사에 나오는 네덜란드 교장 못지않게 한결같았거든. 그리스어를 몰라도 1년에 1만 플로린을 벌고 그깟 그리스어 몰라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단 말이야. 라고 하시는 거야. 하지만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학문에 대한 불신을 마침내 이긴 거지. 결국 지식의 땅을 찾아 여행을 떠나보라고 허락하셨지. 널 보니 참으로 기쁘다. 고향을 떠날 때 아버지와 동생들, 그리고 엘리자베스는 어땠는지 말해줘. 아주 건강하고 행복했어. 너한테 소식이 하도 뜸해 조금 불안해하는 것 빼고는 말이야. 그나저나 뜸한 연락 말인데 네 식구 대신 내가 잔소리 좀 해야겠다. 그런데 이봐 친구. 그는 말을 하다 말고 내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말은 안 했는데 네 얼굴에 병색이 완연한데? 이렇게 수척하고 창백해지다니. 며칠 동안 꼬박 불침번이라도 선 거야? 바로 맞췄어. 최근에 한 가지 일에 심하게 몰두하느라 보다시피 충분히 쉬질 못했어. 하지만 이제 일은 다 끝났고 내가 간절히 바라기는 드디어 자유로워졌길 바랄 뿐이야. 몸이 심하게 떨려왔습니다. 바로 전날 밤 일인데 이야기는커녕 떠올리는 것조차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내가 워낙 쟁걸음으로 걸은 탓에 우리는 곧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나를 집에서 뛰쳐나오게 한 그 괴물이 아직 살아서 그곳을 배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떠오르자 문득 소름이 끼치더군요. 괴물을 만나기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더 두려운 건 앙리가 괴물과 마주치는 사태였습니다. 친구에게 층계 밑에서 몇 분만 기다리라고 청한 다음 쏜살같이 방으로 올라갔어요. 정신을 챙기기도 전에 벌써 손은 자물쇠를 움켜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잠시 멈추었습니다. 싸늘한 전율이 온몸을 휩싸더군요. 문을 세차게 열어 젖혔습니다. 방문 뒤쪽에 유령이 기다리고 섰으리라 생각하는 아이들처럼 말입니다.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공포에 떨며 방 안에 발걸음을 내디뎠어요. 집안은 텅 비어 있었고 내 방에는 흉측한 객은 없었습니다. 이토록 큰 행운이 찾아들다니 믿기지 않더군요. 원수가 정말 달아났다는 확신이 들자 기쁜 나머지 손뼉을 치고는 친구에게 다름질 쳐 내려갔습니다.